와우. 달슨의 라이브. 첼시 역시 세네요. 예, 첼시가 이번 여름에만 선수 영입하는데 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 영입을 좀 했는데 투자한 만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첫 판부터 입증해 보였습니다. 첼시가 이번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는 좀 가장 많은 이적료를 좀 썼는데 전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왜 현지에서도 지목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첼시의 시즌 첫 경기였죠. 이 브라이턴과의 경기였고 원정 경기였는데 3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조르지뉴 깡총 PK 또 한 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 제임스 정말 환상적인 들어가서 오른발로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면 상대 골키퍼 못 잡죠. 커트 주마까지 또 골을 넣으면서 3대1 완승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리스 제임스. 예. 리스 제임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골을 넣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오른발 중거리를 좀 때렸는데 이게 만 20살 리스 제임스의 프리미어리그 첫 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움도 이번에 기록을 했으니까 활약이 진짜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첼시가 이제 폭풍 영입을 좀 했는데 영입한 선수들을 다 쓴 것도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 첫 경기에서 새로 영입한 선수들 중에 뛴 선수는 공격수 티모 베르너, 그다음 이성 공격 자원인 카이 하베르츠 이렇게 2명만 썼고요. 나머지 뭐 벤치렐 왼쪽 수비수, 그다음에 이성 공격 자원 지에으,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 티아고 실바는 뭐 부상이라든지 컨디션 문제 때문에 이 경기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다 뛰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기력이다, 이런 결과다, 이런 점에서 진짜 첼시 장난 아닌데? 이런 걸 좀 느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브라이턴과의 경기 때 첼시가 어떻게 좀 보여줬는지 제가 라인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타 자료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첼시가 브라이턴 맞아서 사실 이제 워낙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포메이션을 좀 어떻게 꾸릴까? 어떻게 좀 배치하면서 기존 선수들과의 어떤 새로운 선수들과의 조합을 만들까? 이렇게 했는데 첫 경기에서는 뭐 못 뛴 선수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4, 2, 2, 2에 가까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영입한 지에으, 벤치렐, 티아고 시발 말고도 사실 이 경기는 길모어 그 신성 있죠, 미드필더. 그 다음에 이제 이선 자원인 플리식 같은 선수는 부상으로 뛸 수가 없었고 코바치치는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의 그 램파드 감독이 보여줬던 거하고는 좀 다른 포메이션이었는데 전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키퍼는 케파, 수비는 왼쪽에 알론소, 중앙 수비수의 주마, 크리스텐센,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 중앙 홀딩 쪽에 조르지뉴와 캉테를 좀 내려서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선 쪽에는 마운트와 카야베르치를 이렇게 좀 썼고 최전방에는 베르너와 약간 이선으로 해서 로브터치크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를 했는데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베르너를 어떻게 뛰게 할까. 라이프치히에 뛸 때는 이제 왼쪽과 중앙을 많이 움직이는 형태였는데 이 베르너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좀 봤더니 제가 브라이턴과의 경기 때 티모 베르너 활약 진짜 좋았잖아요. PK 유도해냈죠. 진짜 무려 26차례의 단거리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26번의 스프린트? 제가 이것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양팀 통틀어서 압도적인 스프린트였고요. 또 슈팅 자체도 5번이나 때리면서 양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베르너가 활약이 좋았는데 제가 이날 경기에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굉장한 이런 스프린트를 기록할 정도로 속도감이 있는 베르너인데 하나의 제한된 위치에서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르너를 전방, 뭐 약간 이선, 양쪽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전방을 모두 책임지게 하는 이렇게 좀 램파드 감독이 베르너를 좀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뭐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베르너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는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첼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에이브람 혹은 지루 이런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워낙 속도가 좋고 막 계속 공간 찾아들어가고 빠르게 뛰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 전으로 보더라도 뭐 모라타하고도 또 다르고 모라타는 아무래도 이제 머리니까 베르너는 좀 완전 좀 다른 유형의 그런 이제 플레이를 좀 보여줬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수도 이 베르너를 이번에 딱 그 첼시 데뷔전 한 걸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드디어 첼시 램파드 감독이 게임 체인저를 만났다. 게임 체인저. 경기를 뒤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첼시에 없는 유형의 선수가 등장을 했다. 공격수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난 다음에 램파드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죠. 페널티킥 얻어낼 때 베르너의 속도를 보았냐고.
예. 진짜 상대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기대감도 좀 밝혔는데 확실히 첼시가 최근에 보유했던 스트라이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선 의미, 그리고 너무나 너무 위협적이에요. 속도나 이런 게. 근데 베르너도 웃기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오늘 데뷔전한 느낌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독일에선 이렇게 거대한 수비수들과 3명과 동시에 싸운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이턴의 이 3백이 덩크, 웹스터, 화이트입니다. 다 이 덩치들이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3명의 덩치, 3덩치와 싸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베르너가 정말 첫 경기를 너무 잘해줬고 첼시에서는 없던 유형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관건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얼마큼 적응을 잘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베르너는 잘해줬는데 새로 영입한 선수 중에는 카이 하베르츠는 약간 좀 기대만큼은 첫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이 하베르츠가 일단 보면 약간 2선 쪽에서 저희 히트맵 하나 보여드릴게요. 브라이튼 경기에. 그러면 이제 약간 2선인데 오른쪽에서 위 아래 수비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크게 넓게는 좀 움직였는데, 폭은 넓게 좀 움직였지만 아직까지 좀 적응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좀 세밀한 플레이, 공격 전개할 때 원래 이제 이 발기술도 아주 좋은,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특징, 강점들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조용한, 그다음에 번쩍이는 장면까지 좀 못 봤는데 조금 더 적응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카이 하베르츠는 일단 베르너하고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갸우뚱, 근데 좀 지켜는 봐야 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카이 하베르츠를 영입을 했을 때 도대체 카이 하베르츠를 어떻게 쓸까? 라고 했는데, 일단 첫 경기는 램파드 감독이 약간 2선이긴 한데 오른쪽에서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는 롤로 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평가를 해보면 이럴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는 3대1 좋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거는 좀 채워야 진짜 첼시가 실제 유럽 현재수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승 후보로 진짜로 한번 싸워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저는 이제 왼쪽 수비는 확실히 알론소가 좀 약했어요. 약한 것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새로 들어온 선수들하고도 좀 조합적인 어떤 능력들이 더 돼야 됩니다. 사실 브라이턴과의 경기가 3대1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그러면 압도했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실 슈팅이나 점유도 브라이턴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첼시가 완벽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는데, 물론 그건 뭐 새로운 선수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건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왼쪽 수비가 좀 그랬고, 또 포지션만 놓고 보면 확실히 케파는 제가 봐서는 첼시와의 시간이 째깍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경기도 물론 뭐 잘 잡아내는 장면도 있었어요. 잘 잡아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첼시가 동점골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1대1 동점골을 내줬던 상황에서의 고 수비, 그 세이브 장면은 좀 아쉬워요. 케파가. 그때 이제 트로사르가 브라이턴에서 중거리를 때렸는데 좀 먼 거리였거든요. 물론 약간 구석이 꽂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케파가 좀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그걸 반응하지 못하면서 이제 실점을 좀 내줬습니다. 실제 옵타의 자료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그게 이제 중거리에서 멀리 때린 건데, 상대가 케파가 첼시에 입단한 2018-19 시즌 이래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상대가 때린 슈팅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내준 골키퍼가 바로 케파입니다. 그러니까 중거리에 대한 반응 속도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중거리로만 19골을 그렇게 좀 내줬는데, 첼시가 지금 현재 새로운 골키퍼 맨디랑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케파가 신뢰를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왜냐하면 다른 포지션이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걸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진짜 승부는 브라이턴 경기 잡긴 했는데, 진짜 승부는 뭘까요? 더 센 상대하고 붙어야죠. 첼시가 폭풍 영입 좋습니다. 뭐 이렇게 3천억 넘는 돈 갖고 영입을 했는데, 진짜 첼시가 어느 정도 전력이 올라갔냐 보려면 더 센 상태랑 붙어야 되는데, 그 센 상대가 바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첼시랑 누가 싸우냐? 리버풀이 싸우게 됩니다. 2라운드부터 대박 경기가 열렸는데, 한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새벽 12시 30분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첼시와 리버풀이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첼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봐야 돼요. 이 경기를 좀 끝나봐야 첼시의 진짜 새로운 전력을 좀 알 수 있는데, 물론 첼시로서는 그런 공격 강화 포인트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부상자 중에 벤치렐, 티아고 실바는 뭐 컨디션 문제니까 고칠전에 지금 뛰게 될 것 같아요. 리버풀 경기에 충분히 뛸 것 같고, 플래식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 회복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코바치치는 징계 복귀를 합니다. 이러면
브라이턴과의 경기보다는 첼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 사실 리버풀도 첫 경기 이기긴 했는데 리즈에게 실점을 많이 하면서 좀 어렵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리버풀에게도 첼시에게도 다가오는 주말에 열릴 맞대결은 매우 중요하고, 리버풀과 첼시가 올 시즌 우승 다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흐름을 전력을 좀 보여줄지가 이 경기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와, 진짜 누가 이길까요? 첼시와 리버풀이요? 정말 기다려집니다.